이르크 축구의 지리적 이치를 확인해 본다. 이르크 축구 중심부의 명소를 표시해 봤다. 엣 이르크 축구 시내 모형 동판이다. 주정부 청사 자리에 엣 카잔 성당도 보인다. 데카브리스트 박물관에서 알렉산드리 3세 동상까지의 경로를 따라 출발한다. 시내 중심가에 들어섰다. 차량들은 일방 통행을 하고 있다. 앙가라 강변 쌈지 공원에 있는 알렉산드르 3세 동상이 보인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한 알렉산드르 3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자, 이 사람이 알렉산드르 3세입니다. 알렉산드르 3세가 여기 서 있는 이유. 왜? 네? 여기 방문한 것도 맞죠? 방문한 것도 맞고. 네. 여기가 경치가 아름다워서? 는 아니죠. 근데 경치가 아름다우면 보통 강을 보고 서 있을 텐데, 네, 이 사람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알렉산드르 3세가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죠? 이 사람이, 뭐 아까 그 레닌의 형도 죽이고 했지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놔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 사람이 착공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그냥 놓은 게 아니고 모스크바에서 첼라빈스크라는 도시까지는 선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첼라빈스크를 이어서 블라디보스톡까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1891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191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공사를 하는 동안 가장 험난하고 가장 어려웠던 구간이 어디냐면 바이칼 호수 최 남부 도시 슬루잔카, 우리 새벽에 거기를 지나왔어요. 슬루잔카. 네, 슬루잔카라는 도시에서 이 앙가라강이 시작되는 곳, 앙가라강이 시작되는 곳까지 바이칼, 우리가 울라누데에서 바이칼 호수 쪽으로 서쪽으로 와가지고 바이칼 호수를 지나서 최 남부 도시로 와서 거기서 산을 넘어서 이르쿠츠크로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이 바이칼 호수 최 남부 도시에서부터 다시 앙가라 강이 시작되는 곳 북쪽으로 86km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앙가라 강을 따라서 서쪽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근데 바로 이쪽으로 산을 넘어서 올라가죠. 근데 가장 험난했던 구간이 최 남부 도시에서 앙가라 강이 시작되는 이 86km 구간, 우리가 오늘 왔던 구간 건너편, 거기가 가장 험난하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구간이에요. 그 구간만 빼고 부분교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첼라빈스크에서 이르쿠츠크에 가장 먼저 부분교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 그 다음 이르쿠츠크에 가장 먼저 부분교통이 일어났던 이르쿠츠크에 저 알렉산드르 3세의 동상이 세워지고 다른 곳에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이칼 호수 쪽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지 않았던 그 바이칼 호수 옆에 구간 86km 구간, 그 구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간이 1차 선로가 1905년도에 1차 선로가 완공이 됩니다. 가장 공사가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이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기술력의 부족으로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데려와요. 그래서 40여 개의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1차 선로가 1905년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1911년부터 16년까지 이제 복선 공사를 시작할 때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복성공사는 러시아 사람들이 하게 돼요. 우리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봤기 때문에 굳이 한바이칼 열차라는 관광 열차는 타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바이칼 호수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바이칼 열차라는 구간은 어디냐면 이르쿠츠크 시작해서 제일 남부 도시로 와가지고 그 예전에 함난하고 힘들었다는 그 구간을 타러 가는 건데, 그냥 터널 지나가고 다리 지나가고 하면서 그 옛날에 공사했던 다리를 놨는데 외국 기술자들이 놨던 다리와 지금 러시아인들이 놨던 다리, 그런 걸 비교해 볼 수가 있고 그런 건데, 그 열차는 굳이 안 타보시고 제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지금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힘드셨는데 그거 열차 타면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5시에 도착합니다. 최남부 도시까지 2시간 반 동안은 빨리 와요. 우리가 왔던 속도로. 근데 거기서부터 86km 이 구간은 시속 20km로 달려요. 지금도 낙석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산이 험해서. 그래서 열차가 빨리 달리지를 못해요. 근데 여름에 덥죠. 그 열차도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달려야 돼요. 손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겨워하세요. 몇 번 한 서너 번 내렸다 타기도 하는데 똑같은 처음에 바이칼 호수가 와 하시거든요. 근데 20km 가다 보면 계속 바이칼, 얘도 바이칼, 그 똑같은 터널 계속 나오고 지겨워. 예전에도 그 관광열차 한 칸에는 50여 명이 타요. 제가 그 한국 손님들 15분을 모시고 탔어요. 탔는데 지금 진짜 중국 열차예요. 타보면 전부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도 15명 모시고 탔는데 30몇 명이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손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열차 타야 돼, 시끄럽겠네, 짜증내면서 타시더라고. 타고 바이칼 호수가 나올 때까지는 좋아하셨어요. 바이칼 호수가 나오고 열차는 천천히 가지, 덥지,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술을 한두 개씩 꺼내시더니 술을 드시기 시작하세요. 술을 드시다 보니까 좀 있다가 어떤 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세요. 옆에서 같이 따라 부르시는 거야. 그랬더니 좀 이따 중국 가이드가 저를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오니 당신이 가이드니 왔다고 그랬더니 제발 좀 조용히 해달래요. 중국 가이드들이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 구간을 탔기 때문에 굳이 그건 타볼 수는 없고 타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일단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구간, 가장 험난했던 구간, 그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이 알렉산드르 3세는 저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부분 개통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첼리아빌스크에서 이르쿠츠까지 부분 개통이 일어났는데, 이 동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이 됐었죠. 근데 이 열차가 바이칼 호수가 시작되는 그 앙가라강이 시작되는 요 리스트베카까지 와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다시 요 구간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다녔느냐, 지금 위에도 댐 위에도 큰 배가, 그때 쓰여졌던 배가 한 대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대의 배는 지금 수장돼 버리고 없어요. 그 2대 배는 자재를 나르고 인부들을 실어 나르고 했던 배들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배는 그래요. 근데 또 한 대의 배, 그 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열차가 부분 개통이 일어나서 왔는데 이 구간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열차가 이 배가 배 뒤에다가 열차를 실어버리고 거기에서 건너편, 호수 건너편 40km를 배가 열차를 실어 날랐는데 또 겨울에는 이 바이칼 호수가 얼어버려요. 이 배가 얼음을 깨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빙선이긴 했지만 겨울에 막 2m씩 또 얼고 했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또 어떻게 다녔느냐, 마찬가지로 그 포르트 바이칼 그 앙가라강이 시작되는 거에서 건너편 타노이역이라는 곳까지 40km를 호수 위로 임시선로를 놨어요. 임시선로를 놓고 열차가 호수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만 2년 동안이에요. 1902년, 1903년 만 2년 동안 배가 실어 나르고 얼음 위로 임시선로를 놓고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던 동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쌍두 독수리가 있고요. 아까 쌍두 독수리는 아까 저기서 설명드렸죠. 네, 쌍두 러시아 상징 동물이고, 저 쌍두 독수리가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뭐 편지지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저는 편지지가 아니라 임명장입니다. 임명장. 그의 아들 니콜라이 2세에게, 철도공사 시작은 알렉산드르 3세가 있지만 완공은 그의 아들 니콜라이 2세가 완공을 하게 돼요. 그의 아들 니콜라이 2세에게 당신을 철도 단장으로 임명하노라 라는 임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쌍두독수리 양 옆에 여기도 있고 저 반대편에도 있고 또 쌍두독수리 반대 뒤편에도 그러니까 이 형상이 있어요. 그 양쪽 뒤에 계신 양쪽 옆에 계신 분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놓을 때 설계를 하셨던 두 분이시고 뒤에 계신 분은 무라비오프라는 이르쿠츠크 총독이셨습니다. 제가 가끔은 한국말들이 생각이 안 나요. 지난번에도 이 흉상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이거 뭐죠 이거? 막 이거 뭐죠? 이거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머니 한 분이 뒤에 계시다가 면상 그러시더라고요. 면상도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하셨던 분과 여기 총독. 자, 그리고 요 옆에 우리 내린데 옆에 보시는 건물 오른쪽에 그 하얀색 건물이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교 본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여기 이르쿠츠크는 대학교가 우리나라 캠퍼스식으로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학부마다 다 떨어져 있고요. 저기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교 본관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요 하얀색 건물은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교 도서관 건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는 저 건물이 볼셰비키 임시정부 건물로 잠시 쓰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저 반대편이 초록색 건물이 있는데 요 동산 뒤쪽으로 강 건너편으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저희가 도착했던 이르쿠츠크 역이고요. 저 건너편에 선로들이 있죠. 저 선로들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왔던 그 길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루잔카라는 곳에서 우리는 산을 넘어서 이르쿠츠크로 바로 들어왔지만 원래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그 최남부 도시에서 다시 바이칼 호수를 따라서 앙가라 강을 따라서 이르쿠츠크로 들어왔어요. 근데 왜 예전에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 다니는 산을 넘어서 다니는 그 선로를 안 놓고 강 옆으로 놨느냐? 그때는 기술력의 부족으로 이 산을 넘어올 수 있는 열차가 힘이 없었어요. 산을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수 옆으로 그리고 또 강을 따라서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르쿠츠크에 총 4개의 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댐이 요 위에 있습니다. 1956년도에 첫 번째 댐이 건설이 돼요. 그 첫 번째 댐이 건설이 되면서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이르쿠츠크 들어오는 이 앙가라 강변의 선로들이 전부 다 수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광열차는 거기까지만 다니는 거고요. 강 옆에 선로는 다 수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댐을 건설할 당시에 지금의 이제는 그때는 이제 열차가 산을 넘어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기술이 있었습니까? 댐을 건설할 당시에 지금의 횡단 열차 구간을 새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 가는 거 보시면 우리 사람을 타고 가는 이제 그 열차도 있지만 화물 열차들도 있죠. 그 열차 앞머리 부분을 보시면 앞머리가 1개냐 2개냐 3개에 따라서 열차 칸이 몇 개인지 짐작이 가요. 앞에 열차 칸이 1개일 경우에는 25칸까지 끕니다. 근데 앞머리가 2개다 그럼 50개, 3개다 하면 거의 80개까지도 끌어요. 그러니까 화물 열차 다니는 거 보시면 앞머리 보시면 대충 칸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밑에서 산을 넘어가고 산을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화물 열차 같은 경우는 또 뒤에서 밀어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다니고 여기 보는 게 젊은이의 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젊은이의 공원이라는 곳이고 분수대도 나오는데 저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앙가라 강변까지도 가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목각 독수리가 칙령을 잡고 있다.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은 역사 민속 박물관이다. 앙가라 강변에 있는 이르쿠츠크 역이다. 쌈지 공원에서 바라보는 앙가라 강변 풍경이다.
기관차 3대가 끌고 가는 화물열차다. 계산해보면 75칸으로 추정되는 화물열차다. 쌈지공원 주변을 둘러본다. 회원들의 모습도 영상에 담아 보았다. 점심 식사 장소로 가는 경로 지도다. 젊은이의 공원이라는 유노스지 섬이다. 곧바로 가게 되면 앙가라강 첫 번째 댐 위를 지나가게 된다. 댐 위 도로 사진과 이성 지도다. 중국 내몽고 관광 안내 광고판이다. 점심 식사 장소에 도착하였다. 앙가라 호텔로 가는 경로 지도다. 가면서 보는 거리의 풍경이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러시아 아시아 은행이라고 한다. 시내 중심가에 들어선 것 같다.
우리들이 머무릴 앙가라 호텔에 도착하였다. 방을 배정받고 오후에는 휴식을 취한다. 내일은 알혼섬에 갈 것이다. 내가 머무를 방이다. 주정부 청사 자리에 있었던 옛 카잔 성당 사진이 호텔에 걸려 있다. 저녁 식사 장소로 가는 경로 지도다. 가면서 보는 거리의 풍경이다. 저녁 식사 장소인 중국 음식점이다. 회원들의 식사 모습도 영상에 담아보았다. 음식점의 실내 장식들이다. 호텔로 가는 경로 지도다. 다른 경로로 가게 된다. 가면서 보는 거리의 풍경이다. 호텔에 도착하면 앙가라 강변에 가 낙조의 풍경을 볼 것이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판필로프 공연 예술극장이라고 한다. 앙가라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 로비다. 호텔 손님을 위해 공연하는 것 같다. 잠시 구경해 본다.
好姐妹们。주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볼 만한 곳을 표시해 보았다. 호텔에서 내려다보는 키로프 광장 주변의 풍경이다. 시청 등이 보인다. 이르쿠츠크 국립언어대학교도 보인다. 주정부 청사와 카잔 성모 예배당이 보인다. 주정부 청사 자리에 있었던 옛 카잔 성당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시청도 다시 한번 본다. 이르쿠츠크 주 문장인 바브르가 있다. 석탄공사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이 보이는 곳에서부터 공원을 산책해 본다. 공원 중앙에 있는 분수대와 앙가라 호텔이다. (1900년부터) (1917년까지의) 시내 모형이다. 카잔 성당과 폴란드 성당 등도 보인다. 이르쿠츠크 국립언어대학교 주변 건물이다. 벽화가 있다. 주 정부 청사를 지나 안가라 강 낙조 풍경을 보러 간다. 주 정부 청사 앞에서 본 키로프 광장과 주변 풍경이다. 주 청사 앞 화단이다. 앙가라 강 낙조를 보기 위해 앙가라 강변에 왔다. 해가 지기 시작한다. 해질녘 앙가라 강 주변 풍경이다.
주 정부 청사 주변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였다. 호텔 방에서 내려다본 야경이다.